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방국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 많이 사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또 K9 자주포를 수입해간 이 교류가 있는 노르웨이도 F-35 샀는데 여기에 최신의 공대 함 스텔스 미사일을 도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입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범선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해군 중에서 범선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범선이 누가 봐도 그냥 일반 레저용 요트처럼 생겼는데 이 범선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노르웨이가 전투기 도입에 맞추어 최강의 스텔스 미사일 JSM을 대량 발주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블락4 업그레이드에 맞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사와 자국 공군 F-35A에 탑재할 주력 공대지, 공대함 타격 무기로 JSM 미사일 대량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화 기준 39억 5천만 크론에 한화 5,570억 원에 달하는 이번 계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200여 발 이상의 JSM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노르웨이는 F-35A 블락4 사양을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이어서 해당 기체 곧바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JSM은 미국 레이시온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손을 잡고 콩스버그의 NSM 미사일을 크게 발전시킨 버전인데요.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고 양방향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관성 유도 시스템, 지형 대조 항법, 적외선 영상 유도 등의 복합 유도 시스템을 채택해서 적의 제밍에 대한 저항 능력이 우수하고 명중률이 대단히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F-35A의 내부 무장창에 두 발이 탑재되는데요. 발사 고도와 비행 코스에 따라 최대 555km의 사거리 구현이 가능하고 적의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고 돌입이 가능해서 F-35A와 F-35C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주력 스탠드오프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당장 내년부터 F-35A 블락4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작업과 함께 우리도 서둘러 JSM 미사일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스텔스 미사일처럼 생겼죠. 내부 무장창에 한쪽에 한 발씩 해서 각각 두 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F-35는 이 JSM 한 발씩 두 발, 그리고 암람 공대공 미사일 두 발 이렇게 해서 네 발을 공대지와 공대공 복합 작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사일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폭탄, 벙커버스터 폭탄도 장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한 20km 정도까지 가까이 가서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이거 사거리가 한 550km, 아주 고고도에서 쐈을 때 550km 정도 구현되니까 적의 방공망 완전 밖에서 때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생긴 것도 스텔스, 그리고 여기에 항제밍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적이 제밍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적외선 영상을 보면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이 항제밍 능력이 우수해서 일단 보이지도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전자전에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타겟팅하면 반드시 때려버리는 이런 공대 함 미사일. 그래서 탄도 중량 145kg으로 좀 작아요. 그런데 이제 레이더 같은 거 때리기에는 또 괜찮죠. 그래서 공대지 용도로도 쓰는 이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노르웨이가 개발한 NSM인데 이걸 미국이 레이시온이 도입해 가지고 이걸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서 JSM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다시 노르웨이가 역수입합니다. 지금 그 총 가격이 5,570억 원인데 200여 발 도입한다는 거 봐서 한 발당 한 25억 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F-35를 도입하죠. 근데 이게 F-35 블락4 버전의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블락3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F-35의 블락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 컴퓨터 사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냐?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걸 미국이 바가지 씌운다, 뒤통수 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F-35 같은 이런 5세대 전투기에 가서는 전투기가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우리 휴대폰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블락 4 버전으로 한다면 우리도 이 JSM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한다면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어차피 블락 4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걸 도입하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F-35 40대, 아마도 앞으로 추가 한 20대 더해서 한 60대 정도 할 텐데, 중국이 서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일본이 동해에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죠. 주변국은 잠재적 적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압박은 주로 군함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군함을 우리 군함과 중국 군함이 1대1로 싸워서 또 일본 군함과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수적으로 부족한데 성능도 중국에 비해서 뛰어나지도 않고 일본에 비해서는 당연히 열악하고, 그건 어떻게 되냐? 항공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JSM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두렵죠. 언제 그냥 스텔스기가 날아와서 스텔스 미사일 쏴버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또 일본은 지금 도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 그래도 우리보다 숫자도 많은데 또 군함도 우수하고 전투기 F-35 숫자도 많고, 그런데다가 이런 스텔스 공대 함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전례가 없었다라 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하지만, 아니 뭐 우리가 독도에서 일본하고 감정 싸움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JSM 우리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공군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입항해서 화제가 되었던 전 세계 해군 유일의 범선 에콰도르 해군의 과야스함이 태평양에서 영화를 한 편 찍은 모양입니다. 에콰도르 해군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고속 마약 수송 보트를 납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범선 과야스함이 현지 시각 10월 22일 콜롬비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경계선 인근에서 마약을 실은 고속 밀수선을 적발해 납포했다고 USNI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길이 78m, 폭 10m의 930톤급 범선인 과야스함은 지난 2008년 우리 부산항에도 입항해 화제가 되었던 수려한 외관의 범선인데요. 7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는 있지만 주 추진력은 바람에 의지하는 범선으로 주로 해군 사관생도의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엄연한 군함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영락없는 호화 레저용 범선인데요. 이 때문에 마약을 실어 나르던 밀수 보트는 이 범선이 자신들을 납포하러 오는 군용 범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손을 흔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납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 해군 관계자는 에콰도르는 미 남부사령부, 중남미 13개국과 협력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이다 라며 과야스함은 다국적 탐지, 모니터링 및 차단 프로그램의 참가 전력으로 앞으로도 임무 수행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이번 작전에서 에콰도르 국적 3명, 콜롬비아 국적 1명 등 4명이 체포되었으며 선박과 선적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에콰도르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에콰도르 해군이 훈련함으로 사용하는 범선으로 마약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2008년도에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왔었어요.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해군도 우리도 범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가 그때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해군에서 뭐 범선을 다 갖는 건 아니고 에콰도르는 독특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우리 사관 생도들 KDX2 이런 거 타고 세계 일주라든지 뭐 태평양 일주라든지 이런 거 4학년 생도 때 한 6개월에 걸쳐서 순항 훈련을 하죠. 그런데 에콰도르 해군 사관 생도들은 이걸 타고 순항 훈련을 합니다. 그 순항 훈련 차 2008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30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좀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15세기에서 한 18세기 대항해 시대 때 그때의 기준으로는 꽤 큰 거예요. 그때 최강의 전투범선 중에 하나였던 갤리온이 한 500톤 정도 되었는데 이게 한 930톤 되니까 꽤 큰 거죠. 그리고 당시 대항해 시대 때 이 범선의 주도시 이렇게 3개가 있으면 꽤 큰 범선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지금 도시 3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도시 펼쳐져서 한 시속
최대시속 20노트 정도로 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700마력짜리 엔진은 그냥 항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바다로 나오면 바람을 받아서 바람을 가지고 이제 주행을 하는데 바람이 아주 좋을 때 최대 한 20노트 정도로 달린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에콰도르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남미에 콜롬비아가 있고 콜롬비아 아래 에콰도르, 에콰도르 아래 페루, 페루 아래에 칠레가 그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죠. 남미 중에서도 태평양 쪽에 그 페루 위 또 콜롬비아 밑이 에콰도르인데 이 에콰도르 해군이 사관 생도들 한 80명 그리고 군육 장교들 한 10여 명 이렇게 해서 한 90여 명의 장교와 장교 후보생들이 이걸 타고 바다에 나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배가 지나가다가 이겁니다. 바로 반잠수정이에요. 반잠수정인데 뒤에 뭐 보트가 이 모터가 지금 3개나 달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그래서 이 반잠수정이 파도 치고 하면은 그냥 뭐 파도에 잠겨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색깔도 그냥 파도 색깔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죠. 여기 이제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레저용 범선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바다 사람으로서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다가 이미 여기는 군함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들이대 가지고 딱 갖다 붙여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선에는 무장은 없어요. 함포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그렇지만 군인들이니까 전부 다 소총은 다 들고 있죠. 그래서 뭐 일제히 그냥 소총 딱 들이대 가지고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손 흔들다가 반가워서 멋진 배 보고 손 흔들다가 잡혀버렸는데 이제 이런 전력이 생겼으니까 이 배가 이런 외관을 가지고 다시 또 작전을 성공하기는 힘들겠죠. 소문 다 퍼져버리니까. 아무튼 해군 사관생도들이 큰일 해낸 거 축하하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범선 참 멋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